면적도 한 평이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가 3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월세가 이렇게 저렴한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 오피스텔은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할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실 만한 혹시 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저것 기준 없이 보기만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많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중개사님 계시는 부동산 앞에 와 있고요. 들어가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지역에서 이제 중개를 시작한 지 6년 차 된 공인중개사 박나현이라고 하고요. 삼성역 지하철에 이렇게 스크린도어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역삼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나현입니다. 센터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부산 위브 센티엠을 보고 왔는데 네. 강남에서 1,000만 원에 60만 원대의 물건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두산이라는 대형 시공사에서 건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제 관리가 잘 된 오피스텔인데, 준공된 지 좀 됐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준공된 지 1년 된 오피스텔이 있어요. 현대 써앤빌이라고 하는 오피스텔인데 전용 면적이 심지어 한 평 작은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1,000에 9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두산 위브 센티움하고 위치도 바로 근처고, 면적도 한 평이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월세가 3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 오피스텔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 곳인지, 60만 원대에서 이제 테헤란로 업무지역 초역세권에 구하신다고 하면은 이 오피스텔은 무조건 눈여겨보셔야 할 곳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산 위브 센티움이 강남에서 가장 저렴한 오피스텔이라고 봐도 되나요? 더 저렴한 곳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브랜드와 규모와 주차 공간 모든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수도 많고 주차도 다주식이고 면적도 넓지만 단지 준공 연도가 오래돼서 금액이 저렴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강남 신축 오피스텔은 5평대로 많이 빼요. 신축 같은 경우는 90만 원 정도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심지어 전용 평이고 그 두 평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월세가 이렇게 저렴한데 문제는 없을까요? 문제는 없고요. 문제라기보다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구축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입주를 하실 때 담당 중개사님한테 관리비 고지서를 좀 요청을 하셔서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신 후 들어가시면 좀 더 정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관리비가 그러면 얼마나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 관리비는 이제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공과금은 이제 별도예요. 전기, 수도, 가스를 제외하고 10만 원 네. 정도. 두산 위브 센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떤 분들이 찾는 편이세요? 강남 지역이 밀집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테헤란 대로변 빌딩들의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특별 소유층이라고 한다면 대치동 학원이나 학군 때문에 방학 시즌이나 새학기 시즌에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수요가 있어요. 강남 쪽에는 그런 여러 가지의 수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또 학원 맞습니다. 다니기 위해서 네. 여기도 또 오시겠구나. 네, 보통 이제 수능 끝난 직후에 이제 문의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 그럴 때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매매를 희망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여기 주변으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삼성동은 이제 누구나 알만한 개발 호재가 모두가 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동대로 지하 터널 개발 이슈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초고층 빌딩 현대 GBC 건설 예정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GTX가 또 개통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다양한 이제 호재들이 실현이 된다고 하면 실입주하실 분들이라면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GTX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정도면 개통이 될까요? GTX A 노선이 이제 파주에서부터 삼성역을 거쳐서 동탄까지 이제 신설 예정에 있고요. 2023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산 위브 센티움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어떻게 돼요? 나와 있는 매물 기준으로 보면 네. 현 시세 지금 2억 2천만 원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는 2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하실 때는 목적을 좀 명확히 하시는 게 좋아요.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실 건지 실거주 목적으로 해서 매매를 하실 건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집을 처음 구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실 만한 혹시 팁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네. 이것저것 기준 없이 보기만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좀 많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우선순위 검토 리스트들을 좀 작성을 해서 기준을 좀 정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중개사분하고도 소통이 되어야 좋은 집을 구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을 좋은 중개사분을 만나서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보통 이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 따지시는 조건이라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금액, 위치, 방의 크기, 내부 구조, 채광, 풍수지리 뭐 이런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집은 사실 없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리스트를 정해서 그 항목에 일치를 많이 하는 집을 좋은 중개사분께 구하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기준을 정해라. 두 번째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중개사님한테 전달을 해라. 세 번째는 100점짜리 집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선순위를 먼저 나열을 해보고 나만의 그 기준에 가장 맞는 물건을 선택을 해라 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미스터 홈주의 네. 박나연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